국제 뉴스를 바라보는 다양한 시선과 함께합니다. 독일 다니엘과 그리스 안드레아스가 함께하는 국경 없는 토론. 와 바로 맞았네요. 와, 오늘 국경 없는 토론에 또 새로운 목소리가 들립니다. 바로 그리스에서 온 안드레아스 씨가 오늘 자리를 채워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그리스에서 온 안드레아스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리스어로 안녕하세요 어떻게 하나요? 우리는 존댓말하고 반말이 있어요. 아 그런가요? 그래서 제가 오. 존댓말로 알려드릴게요. 야사스. 야사스? 야사스. 아 좋아요. 오. 야사스. 그리고 반말은 야수. 야수? 그거 좀 쉽게 기억할 수 있죠. 야수. 그러네요. 그렇죠. 야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사실 럭키 씨가 지금 출장을 네. 방송 촬영차 해외에 나가 있어서 네. 럭키 씨가 자주 자리를 비우죠. 네. 그래서 오늘 우리 안드레아스 씨가 대신 와주셨고 네. 한국에 오신 지는 얼마나 되셨죠? 이제 거의 5년 반 됐어요. 5년 반. 네. 네. 자기소개를 또 간단히 해주신다면. 네네네네. 제가 처음에 사실 한국 왔을 때 서울 말고 네. 청주에서 살았어요. 네. 4년 동안 거기 살고 제가 영어 교사로 활동하고 있었고 네. 예, 요즘에는 서울 생활 즐기면서 네. 그리고 한양대에서 일하고 있고 강의하고 그 다음에 트레이너 일도 하고 있습니다. 트레이너요? 네네. 아 운동 트레이너. 그렇죠. 네 맞아요. 아 그렇군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이렇게 뉴페이스가 온 것만큼이나 또 반가운 일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에이스 다니엘 씨가 드디어 한 달 동안의 긴 여름 휴가를 마치고 복귀하셨습니다. 다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좀 조마조마했는데 자리 없어질까봐 걱정하셨어요? 그렇죠. 네, 거의 뉴페이스만큼 진짜 오랜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잘 다녀오셨어요? 네 너무 좋았어요. 이번에는 좀 길게 다녀왔는데 네. 쉬러 가기도 했지만 가는 김에 좀 요즘 독일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좀 보려고 했었거든요. 네네. 독일 얘기도 계속 해야 되니까. 네. 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좀 길게 갔다 왔는데 깜짝 놀랐어요. 왜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독일이 아니더라고요. 와우. 진짜 독일 사람들이 그 시간을 잘 맞춘다는 거는 제가 볼 때는 한 100년 전 이야기인 것 같고 아 그래요? 제가 이번에 기차 여행 좀 많이 했었거든요. 네. 제 시간에 온 기차 진짜 단 한 대도 없었어요. 와. 다 정말? 출시되거나 지각되거나 친구들도 약속 잘 안 지키고 깜짝 놀랐어요. 네. 와우. 진짜 내가 생각하는 독일이랑 완전 다르네. 그러니까요. 더 이상 아니더라고요. 네, 깜짝 놀랐어요. 다니엘이 한국에서 한국인이 되어가는 동안 많이, 독일이 많이 변했네요. 네, 확실히 그렇더라고요.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두 분과 국경 없는 토론 함께 할 거고요. 청취자 여러분께서도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샵 0945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로 의견 보내주시거나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로도 생방송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YTN 라디오, YTN 보이는 라디오 검색하시면 저희 방송 들으실 수 있고요. 자, 오늘 두 분과 이야기 나눠볼 이슈는 뭘지 관련 주제 먼저 들어보죠.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조현수입니다. 최근 도쿄올림픽 조직위원회가 내년 치러질 올림픽에서 우길기 사용을 허용할 것이다 라는 입장을 밝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우길기는 이미 일본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고 어떤 정치적 의미도 담고 있지 않다. 오늘 주제 그래서 정하면서 금지 품목이 럭키한테 되게 아니다라는 게 미안하지만 올림픽 조직위의 주장인데요. 주제가 너무 잘 하지만 맞는다. 우길기는 일본 군국주의를 상징하는 전범기로 나치의 진짜 당시 잘 맞는 것 하겐 같아요. 크로이츠와 같은 의미를 갖고 있죠. 네. 유럽의 경우 독일 나치의 상징인 하겐크로이츠 사용을 법으로 금지하고 있고요. 이를 위반할 경우 강력히 처벌하고 있습니다. 도쿄올림픽에선 이뿐 아니라 우길기 모양을 떠올리게 하는 패럴림픽 메달을 공개하기도 해 논란이 됐는데요. 네? 이에 한국 사회에서는 도쿄올림픽 보이콧 조짐까지 벌어지는 상황입니다. 국경 없는 토론. 오늘은 왜 일본 전범기인 우길기는 사라지지 않는가에 대한 이야기 나눠봅니다. 네, 오늘 주제 들려드렸습니다. 지금 요즘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저 왠지 두 분과도 왠지 두 분이 이 토론 주제에 대해서 가장 또 설명을 잘 해주실 것 같기도 해서 오늘 주제를 굉장히 또 잘 정했다는 생각도 네. 듭니다. 자, 청취자 여러분께서도 방송 함께 하시면서 또 의견 있으시면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샵 0945번이나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 댓글창으로 의견 주실 수 있습니다. 일단요, 두 분은 한국에 오기 전에 우길기에 대해서 알고 계셨나요? 저는 사실 그리스 사람으로서 네. 진짜 몰랐어요. 음. 그런 동양 문화하고 동양 그런 역사에 대해 아예 모르는 상태여서 예, 우길기 봤을 때는 진짜 그런 아픔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네. 그냥 특이하게 생기고 그냥 그런 이미지만 그대로만 봤었어요. 그쵸. 그 이미 무슨 의미인지 아예 몰랐었어요.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저도 오기 전에 아예 몰랐고요. 네. 그러니까 물론 이제 뭐 태평양 전쟁에 대해서 우리가 독일에서도 배우긴 했지만 일본의 만행에 대해서 잘 몰랐고 우길기에 대해서도 잘 몰랐는데 네. 제가 어떻게 알게 되냐면은 제가 옛날에 한 3년, 4년 전에 어떤 인터뷰 요청이 들어왔어요. 근데 그거 뭐냐면은 한국 쇼핑몰에서 네. 그 장갑을 파는데 네. 그 장갑에다가 이제 SS 상징이랑 해골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건 네. 이제 독일의 SS, 그러니까 그 수용소 관리했던 히틀러의 그 개인 경호당이라고 네. 생각하시면 되는데 네. 그 상징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쇼핑몰에서 그냥 팔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이제 그 인터뷰 그 섭외가 들어왔었거든요. 네. 그래서 인터뷰하면서 이제 사람들이 남긴 댓글을 봤는데 거기서 이제 여러 명이 뭐 막상 유럽에서 우길기 그 상징하는 그런 제품들 파는 거랑 똑같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우길기 뭐지? 그때부터 이제 알게 됐었거든요. 맞아요. 깜짝 놀랐어요. 예, 유럽에서는 그렇게 사실 흔히 가지 않지만 그냥 드물지 않은 약간 그런 이미지를 많이 보기는 해요. 네. 근데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왜냐하면 그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방금 말씀해 주신 대로 우길기 모양이 그려져 있는 뭐 옷이나 모자 그런 네. 상품들이 팔리고 있고 네. 또 실제 외국인들 눈에 봐도 우길기의 의미를 모르면 그냥 단순히 디자인이 그런가 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요. 네. 두 분도 한국에 오기 전까지는 몰랐다고 하셨으니까 주변에서도 아마 아는 분들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독일에서도 이제 이번에 갔을 때는 뭐 이제 일본에 대해서 막 이런저런 얘기들 나왔으니까 엄마랑도 얘기하고 친구랑도 얘기했었는데 친구들도 아예 잘 모르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거 잘 모르고 그래서 그건 그냥 디자인 입장에서는 그냥 뭐 예뻐 보인다고 해서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맞아요. 그 배경을 아예 모르기 때문에 네. 그거 너무나 큰일이라고 생각해요. 저도 사실 얼마 전에 멕시코 갔다 왔어요. 네. 그 멕시코 큰 가게는 네. 그런 아주 큰 우길기를 있었어요. 정말요? 월페이퍼로. 그래서 제가 그거 보고 와우. 제가 그냥 사진 찍었어요. 네. 근데 친구는 제 주변에 친구 야, 거기 왜 월페이퍼 찍은 거야? 너무 충격 먹었어요. 이렇게 나와서 이제는 한국 살면서 의식할 수밖에 없는 디자인이에요. 그렇죠. 근데 주변 사람들이 그거 보고 가끔 그냥 일본 쿠키라고 착각하기도 해요. 친구들이. 맞아요. 네. 그래서 그런 의미 아예 몰라요. 그래서 제가 항상 설명해요. 네. 이거 안 돼요. 이거 진짜 나치 같아요. 예. 그러니까 제가 볼 땐 그 문제가 뭐냐면은 이제 우길기는 1870년부터 45년까지 이제 일본 군대가 섰잖아요. 네. 태평양 전쟁 때까지만 해도. 네. 근데 54년부터 다시 이제 일본은 물론 이제 어떤 공식적인 군대가 없지만 이제 그 뭐 자기 방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54년부터 일본 해병대 그거 계속 이제 서왔더라고요. 네. 근데 그거 금지시키는 맞습니다. 그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네. 계속 자연스럽게 서왔고 그래서 사람들이 오히려 그건 큰 문제라고 생각하진 않은 것 같은데 그게 제일 큰 문제 중에 하나라고 맞아요. 생각해요. 맞습니다. 네. 근데 또 심지어 알면서도 당당하게 쓰는 분들도 아주 극소수지만 네, 외국에 있어요. 그러니까 최근에 그래서 이 내용이 또 기사화가 된 적이 있었는데 미국의 한 가수가 SNS에 우길기가 그려진 티셔츠를 입은 사진을 올려서 한국인들이 이제 팬으로서 얘기를 해주자면 이게 안 좋은 문양이다, 나치와 같은 문양이다라고 얘기를 해줬는데 이거에 대해서 이건 일본의 우길승천기다. 한국인들이
일본에게 지나친 주장을 하는 거다. 왜냐하면 한국인들은 반일 교육을 받고 그것에 의해서 길러졌기 때문이다. 이렇게 답변을 했거든요. 네. 사실 저는 뭐 뼛속 깊이, 핏속이 다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이 말을 네. 들으면 정말 화가 나요. 그쵸. 네. 근데 두 분은 외국인의 입장이고 한국에서 사시는 분들이니까 네. 좀 더 객관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 이분의 발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해요. 전 개인적으로 이 사람은 그냥 이 사실 책임져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그냥 일반 사람 아니고 연예인이라서 네. 많은 사람들한테 알릴 수 있는 그런 역할 맡기니까 맞아요. 그렇죠. 조금 더 많이 신경 써야 되고 책임져야 될 부분이 있죠. 네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 만약에 다른 사람한테 이런 피해 주면 절대 괜찮다고 생각하지 않고 항상 좀 신경 써야 되고 조금 인식을 시켜야 될 것 같아요. 맞아요. 그 가수는 그 숀 레논의 여자친구이거든요. 아 근데 숀 그래요? 레논은 존 레논하고 요코 오노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요코 오노는 이제 일본 훈혈이었으니까. 그 사실은 몰랐어요. 네, 저도. 알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네, 그래서 네. 안 그래도 일본하고 연관이 있는 그런 사람인데 근데 되게 젊은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보다 2살 더 어린데 그래서 젊은 젊죠. 근데 젊은 건데요. 네. 저희 만큼 잘 모르고 약간 그 인식이 잘 없는 것 같은데 이게 좀 큰 문제라고 생각해요. 저도. 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저희가 그 도쿄올림픽 우길기 사용 논란에 대한 이야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도쿄올림픽 조직위원회에서 공식화를 한 거예요. 내년으로 예정이 돼 있죠. 도쿄올림픽에서 뭐 응원 도구를 포함해서 우길기 사용을 허가를 했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는 우길기가 정치적인 의미를 담고 있지 않으니까 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 말이 안 돼요. 네,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는 그거 진짜 말이 안 되는 거 뭐냐면은 우길기에 대해서 이제 독일 기사로도 알아보니까 네. 그거 논란이 된다는 것도 독일 뉴스에서 많이 언급되어 있어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그 우길기라는 상징이 일본이 이제 침략했던 주변 동양 국가들한테 네. 굉장히 아픈 상징이고 관련해서 논란이 많이 된다는 건 이미 다 확인되어 있고 네. 일본은 그 태평양 전쟁 나가면서 계속 썼던 어떤 전쟁의 상징인 거죠. 그쵸? 네, 전쟁의 상징이고 가미카츠들도 계속 이제 죽기 전에 네. 그거 이렇게 이마에다가 매서도 쓴 그런 음. 상징인데 전쟁의 상징이니까 그거 절대 쓰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왜 네. 올림픽 그 조직위원회에서 그렇게 쉽게 그거 허락하는지 저는 이해 못하겠어요. 그러니까요. 그렇죠. 그리고 어이없는 게 그 올림픽 그 대회 자체는 그 평화를 위해 맞아요. 맞아요. 올리는 그 대회잖아요. 그 부분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도. 예. 네. 그래서 그 자리에서는 이런 다시 그런 전쟁 관련된 이야기 다시 말하게 되고 네. 그런 아픔 다시 생각나게 하고 정말 그런 평화의 의미, 그 올림픽의 의미를 맞아요. 맞추지 않고 반대하는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너무 아닌 것 같아요. 네. 더 논란이 됐던 게 도쿄올림픽에 패럴림픽 메달이 공개가 됐어요. 네네. 그런데 그 메달 디자인이 우길기를 연상시키는 모양으로 디자인이 됐다라고 우리나라에서 기사가 나왔습니다. 아유, 혹시 디자인 보셨나요? 못 봤어요. 제가 혹시 못 보셨을까봐 네. 이거를 프린트로 해서 가져와 봤어요. 네네. 정말 이게 그냥 객관적인 시선으로 봤을 때 우길기가 연상이 되느냐 한번 두 분이 보세요. 아하. 이렇게 생겼다. 자, 일본의 입장을 말씀을 드려볼게요. 부채에서 영감을 얻은 디자인이고 바위, 꽃, 나무, 잎, 물 등 일본의 자연을 형상화해 메달을 제작한 것이다. 네. 사실 우리나라는 우길기에 굉장히 민감한 나라이기 때문에 더 그렇게 보일 수도 있어서 두 분께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딱 봤을 때 우길기가 연상이 되십니까? 어떠세요? 딱 봤을 때 떠오르는 느낌, 떠오르는 이미지 우길기예요. 개인적으로. 바로 그렇게 느껴지시나요? 왜냐면 네. 제가 그런 우길기 본 적도 있고 약간 그런 의식 하기는 해요. 네. 근데 브론즈하고 금메달하고 금메달하고 은메달. 은메달하고 은메달하고 네네 그 동메달? 동메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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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패턴이 조금 다르더라고요. 약간 그 텍스처도 있고 네. 그렇게 하면 오히려 더 예쁘고 그리고
오길기를 떠오르지는 않아요. 근데 큰 메달이 딱 맞아요. 오길기를 맞아요. 생각나게 그러니까 해요. 은이나 동메달에서는 사실 별로 안 느껴지는데 금메달에서 그게 확연하게 느껴진다는 말씀이신 맞아요. 거예요. 네. 저도 똑같이 생각해요. 확실히 어. 색깔 보면 물론 이제 흰색이랑 빨간색은 아니지만 네. 그 모양이 거의 똑같으니까 우길기 아는 사람들한테 굉장히 아픔의 상징이 될 것 같은데 아니 한국 선수들은 그런 메달을 목에 걸고 네. 그건 전쟁의 상징도 그렇죠. 침략의 상징인데 그거는 굉장히 논란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뭐 우길기 모양이 이렇게 조금이라도 연상되는 메달을 굳이 만들었어야 된다. 굳이 그렇죠. 네, 일본에서 모를 리가 없고요. 네. 그리고 방금 다니엘이 이야기를 해주셨지만 제가 만약에 한국 선수라서 금메달을 땄는데 이런 모양의 메달을 목에 걸면 기분이 하나도 좋지 않을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별로 좋진 않을 것 같습니다. 네. 네네. 우리나라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라는 사실도 이미 나와 있고 딱 봐도 너무 그런 느낌이 드니까. 네. 제가 볼 때는 뭐 만약에 유럽인 사람들이 네. 우길기의 의미 모르고 음. 이거 보면 음. 우길기라는 이미지 생각할 거예요. 아 이거 그 국기랑 똑같네, 비슷하네. 비슷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의미 모르고 또 계속 이렇게 그 우길기 괜찮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그런 인식을 계속 유지할 수도 있어요. 맞아요. 그럼 그것도 더 위험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메달에 이런 무늬까지 넣을 정도면 이게 괜찮은가 보다 네. 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지금 이 논란이 사실 한국 내부에서는 도쿄올림픽 보이콧으로까지 가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물론 그게 실행된다는 건 아니지만 보이콧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논란까지 나오고 있어요. 두 분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제 보이콧이 이번에 이렇게 불매 운동을 했을 때도 이건 제일 좋은 방법인지 사실 잘 모르긴 하지만 네. 근데 그거는 지금 불매 운동처럼 어떤 경제적인 보이콧이 아니라 이제 어떤 행사에 대한 어떤 보이콧이잖아요. 이거 훨씬 더 임팩트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그래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한국 사람 입장에서는 사실 거의 보이콧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리는 것 같아요. 그래야지 그 인식을 좀 더 강화시킬 수 있고 그거는 저는 충분히 이해 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이콧을 충분히 해도 되는 상황이다. 네. 이거는 안드레아스 씨는 어떻게 이거 생각하세요? 올림픽 자체 보이콧하는 건가요? 아니, 그렇죠. 그래서 네. 선수들이 더 불참한다는 거죠. 네. 한참 쉬네. 네. 이거는 솔직히 교육 시킬 수 있는 기회 놓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올림픽 자체는 평화를 위해 시작하는 대회이라서 네, 맞습니다. 이런 뭐 만약에 보이콧 하게 되면 물론 큰 이슈 될 수도 있지만 제가 이런 기회, 이런 자리는 이렇게 뉴스처럼 모든 사람한테도 알리고 계속 이런 인식을 보여주면서 일본이 이제 이런 기회 있어요. 일본은 자기 그런 상징을 무슨 의미 있는지 제대로 설명할 수 있고 약간 제대로 고칠 수 있는 기회 있다고 생각해요. 오히려 고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 일본이. 맞아요. 그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네. 근데 또 이게 방금 전 안드레아사 씨가 한숨 쉰 이유를 좀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는 게 이게 우리가 감정적인 생각으로만 따져보면 충분히 보이콧할 수 있는 문제지만 이게 또 올림픽만 바라보고 준비한 선수들의 입장에서는 또 쉽사리 보이콧하자라고 말을 못할 수도 있겠다. 그 부분도 생각이 들거든요. 맞아요. 사실 선수들은 올림픽 하나만 보고 몇 년을 달려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올림픽에서 메달을 따는 것도 굉장한 영광인데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 계속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 겁니다. 이 우길기, 전범기 논란을 이야기할 때마다 비교 대상으로 나오는 게 바로 이 독일의 사례죠. 독일의 나치의 상징 단기를 하켄크로이츠라고 합니다. 유럽에서는 이 무늬를 쓰는 것만으로도 법적으로 처벌을 받나요? 엄청 엄격합니다. 그러니까 하켄크로이츠 같은 경우는 내가 제작하거나 공유하거나 사실 소유하는 것만으로도 이미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뭐 돈 그냥 처벌을 그냥 할 수도 있지만 징역 3년까지 가능하거든요. 특히 제작하고 공유하면은 이제 징역 3년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해야 되고 그리고 하켄크로이츠뿐만 아니라 그 당시는 이제 나치들이 썼던 어떤 뭐 노래들이나 뭐 히틀러 인사,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하일 히틀러 하면서 이렇게 손 뻗는 거 있잖아요. 네네네. 그거라든지 뭐 알레스 퓨 도이치란드니까 모든 것은 독일의, 독일 조국의 뭐 이런 표현들이나 뭐 지그 하일 뭐 이런 표현들은 전부 다 불법입니다. 아, 그래서 표현 자체도 네, 불법이군요. 표현이 그거는 다 이제 나치를 상징하는 표현들이기 때문에 전부 다 불법이고 징역까지 받을 수는 있어요. 굉장히 엄격하고요. 네. 심지어 투표권까지도 뺏길 수는 있어요. 네, 투표권까지 뺏길 수는 있고 만약에 공무원 이제 시험을 준비하는 사람이 그러면은 공무원 못 하게 될 수도 있고 네, 정말 엄격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생각해요? 이런 시스템 있는데 네. 그런 레이시즘, 인종차별 그리고 그런 약간 그런 행동을 잘 막아요? 이런 시스템 있더라도 사람들이 못하게 하는 건가요? 아니면 아직도 좀 그나마 있어요? 무슨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제도적으로 이렇게 엄격하게 처벌하기 때문에 네. 사실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는데 요즘은 유럽에서 그 신나치 운동이 점점 다시 벌어지고 있고 점점 많은 사람들이 거기 참여하게 된대요. 요즘은. 네. 그래서 불법적으로 인터넷으로 그런 문의들 이제 많이 퍼뜨리는 사람들이 있는데 네, 그거는 잡기가 좀 어렵대요. 네. 네. 그리고 미국에서도 그런 사람들 많기 때문에 네, 문제라고 생각하죠. 유럽에서도 네. 똑같은 경향이 있어요. 그리스에서도 네. 물론 그런 상징을 볼 때 그런 하켄크로이츠를 그런 헤이트 그런 네. 진짜 인종차별 그런 헤이트를 상징하는 표시라서 네. 오히려 그리스에서 좀 그런 역효과도 됐었어요. 왜냐면 그거 통해서 사람들이 같이 모아요. 아, 결속력이 생긴다는 말씀이신 것 맞아요. 같아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그거는 약간 근데 어떻게 막아야 되는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진짜 잘 몰라요. 네, 맞습니다. 네. 자, 오늘 국경 없는 토론 다니엘 그리고 안드레아스 씨와 함께하고 있고요. 저희가 노래 한 곡을 듣고 또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오늘은요. 세만 씨를 처음 찾아주신 우리 안드레아스 씨가 네, 노래를 골라 오셨는데 네. 어떤 곡 저희가 한번 들어볼까요? 네네네. 제가 이거 제가 본 영화 중에 진짜 좋아하는 영화인데요. The Pianist이라는 영화예요. 네. 유명하죠. 예, 그래서 마지막 곡은 찾아봤는데 그 타이틀 기억하는데 Chopin Ballade in G Minor. 이거 영화 의외네요. 선생님의 네. 의외네요. 예, 그러니까 영화 속에서 이 연주하는 장면을 떠올리고 네. 지금 이 노래를 골라오신 거죠? 맞아요. 네. 그렇죠. 왜냐면 이 주제 자체는 좀 무거운 주제라서 네. 이 노래 들면 더 감정을 느낄 수 있고 더 무거워질 것 같은데. 오늘 비도 오는데. 그러니까. 자, 그럼 안드레아스 씨가 선곡해 주신 이 곡 영화 The 피아니스트의 OST입니다. 듣고 와서 또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I was trying to find what the title was. I didn't know it was here. 맞아요. 발음이 좋지 않았어요. 아니요, 괜찮아요. 다니엘보다 훨씬 좋아요. 맞아요. 네. 감사합니다. 자, 국경 없는 토론 두 분과 함께하고 있고요. 청취자들께서 보내주신 문자를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 댓글로 유죽하고님께서 독일은 전범이 확실히 처리된 반면 일본은 안 됐죠. 아베 총리가 기시노부스케의 외손자니까요. 그러니 전쟁에 관련된 모든 흔적이 여전히 판치고 있는 겁니다. 라고 의견 주셨고요. 자, 두 분도 하나씩 소개를 해주시죠. 네, 여기 또 유튜브로 윤지혜님도 댓글을 남겼는데요. 네. 평창올림픽에서 한반도기에 독도 표기를 금지했던 IOC에서 우길기를 승인했다는 게 어이없네요. 맞습니다. 전문 국가로서 출소하는 죄책감도 없는 일본은 말할 것도 없고 이를 허용하는 무지함에 또 한숨이 나옵니다. 네. 남기셨어요. 네, 그리고 안드레아스 씨도 하나 소개해 주시죠. 네, 7550님이 보내주신 문자입니다. 단순한 우길기가 아니고 전범기
인 거죠. 네, 맞습니다.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우길기라고 부르지 말고 전범기라고 불러야 된다라는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유튜브로 조성동 씨가 유럽인들은 일본 정치인들의 신사참배 문제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알고 계시나요? 알고 있는 사람들은 알아요. 근데 사실 화제될 만한 주제는 아닌데요. 저 네. 이번에 독일 가서 그 제가 좋아하는 역사 잡지를 샀는데 거기 일본 특집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본 전체적인 역사 이렇게 보여주는데 거기서 이제 그 야쿠스니 신사에 대한 그런 이야기도 다 독일어로 나와 있는데 그거 관심 가지는 사람은 알지만 사실 대다수는 잘 모를 거예요. 맞아요. 맞습니다. 뭐 한국에서도 다른 나라의 역사에 그렇게 크게 관심을 가지는 분들이 그렇게 대중적이진 않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 부분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자, 저희가 앞서 나치의 상징인 하켄크로이츠는 법적으로 금지가 돼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사실 그리스도 일본과 한국처럼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독일로부터 막대한 피해를 입은 국가잖아요. 그런데 지금 독일과 그리스의 관계를 보면 지금 한국과 일본과의 관계랑도 굉장히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독일이 지금 최근까지도 계속해서 과거사에 대한 좀 반성을 하고 있고 사죄에 대한 입장을 표명하고 있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 독일의 그런 과거 반성이 없었다면 지금과 같은 좋은 관계가 유지가 될 수 있을지 우리 안드레아스 씨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만약에 그렇게 사과 안 하고 이렇게 뻔뻔하게 이렇게 했으면 물론 사이가 안 좋았을 거예요. 근데 사과 몇 번 또 하고 계속 그리스에게 특히 경제 위기 때 그런 지원 많이 해주고 그때부터 사실 이미지가 그리스 사람들이 독일에 대해 적게 생각해요. 다행이네요. 국민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맞아요. 그리고 사실 아까 다니엘이 말씀했는데 그런 하켄크라우츠 법적으로 엄청 엄격하는 것을 사실 그리스 사람들도 알아요. 그런 얼마나 독일에서도 얼마나 심각하게 생각하는지 그리스 사람들이 또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역사를 엄청 안타깝다고 생각하고 독일 사람들이 안타깝다고 생각하는 것을 알고 있고 그래서 그리스 사람들이 그 부분에 대해 좀 이제 넘어갔어요. 우리는 이제 다른 좀 더 현재 관계에 대해 더 많이 신경 쓰고 그 역사가 현재 관계에게 영향을 끼치지는 않아요. 그렇군요. 독일 국민들의 경우에는 한일 관계 요즘 상황을 어떻게 보는지도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역사적 배경을 다 알지는 못하겠지만 상황을 아는 분들은 일본은 사실 과거사 반성에 대해서 전혀 의지가 없잖아요. 이런 입장을 계속 고수하고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독일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해요. 그러니까 이제 뭐 물론 모든 사과를 독일처럼 똑같이 할 필요는 없는데 적어도 어떤 진심의 사과가 느껴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는 우리가 사과도 했지만 사과가 출발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냥 사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사과로부터 시작해서 뭐 예를 들면 뭐 지금 독일, 폴란드, 프랑스 같이 어떤 공동 교과서도 만들고 뭐 어떤 추모 공원도 만들고 거기서 이제 출발점인데 일본의 그 주장이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과했잖아요. 뭐 1965년대 이제 뭐 우리가 뭐 배상금도 냈고 뭐 예를 들면 고노 담화 있었잖아요. 93년에. 그래서 그냥 그걸로 끝났지 뭐 하는데 지금 이제 현재 아베 정권도 그냥 그 고노 담화를 유지하지만도 요즘은 또 바꾸려고 하고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사과했잖아요라고 해놓고 예를 들면 교과서 새로 고치진 않고 뭐 그런 위안부 할머니나 다른 관련된 어떤 침략 전쟁에 대한 내용을 뭐 빼먹고 이게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과는 출발점이고 그때부터 발전해야 되는데 그냥 사과 대충 하고 더 이상 어떤 행위를 통해서 그 변하지 않는다는 게 그게 화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진정성 있는 사과도 중요하지만 그 뒤에 따르는 어떤 그런 대책들이나 뭐 교육들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는 사과의 모습이 전혀 보여지지 않기 때문에 지금 한국에서도 이렇게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한국민들은 분노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요. 오늘 이야기는 두 분과 여기서 아쉽지만 끝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두 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국경 없는 토론 함께했습니다.
네, 저도 이만 여기서 인사드리죠. 내일 아침 10시 10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